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개인적으로 결혼과 동물 입양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든 싫든 십수년,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니까요. 결혼이야 서로 합의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 어느 강아지가 파양에 동의하겠습니까? 고양이는 동의하는 애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 이야기는 동물 구조를 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 NPO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NPO에서는 보건소 등에서 처분될 위기에 처한 개를 구조하여 새 주인을 찾아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어느 날 활동부대 멤버가 처분장에서 몇 마리의 개를 구조해왔다. 하루만 늦었어도 드림박스로 들어갈 뻔했다고 한다. 드림박스란 간단히 말해 반려동물 처분용 가스실을 뜻한다. 포획되어 철창에 갇힌 개들에게는 우선 7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 사이에 맡아줄 사람이 나타나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벽이 움직여 처음에는 넓었던 철창이 점차 드림박스를 향해 좁아져 온다. 결국 개들은 스스로 가스실에 들어가도록 유도되어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15분 정도 쬐을 수밖에 없다. 개라면 처음 1분에서 2분, 고양이라면 45초 정도 만에 강렬한 졸음이 몰려와 의식을 잃는다. 그대로 5분만 방치하면 산소 부족으로 사망한다. 그 후 시신은 화장 처분된다. 이 방법을 가장 안락사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반론도 있다. 가스실 창문에 안쪽에서 찍힌 수많은 개의 발자국을 보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그 드림박스 직전에 구조되어 온 개들은 성견 도베르만 4마리, 잡종인 검은 강아지 1마리였다. 검은 강아지는 아직 생후 6개월 정도였을 것이다. 마치 새끼 곰으로 착각할 만한 생김새.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버리는 녀석이 있나 싶어 물어보니 아무래도 이 5마리를 처분장으로 끌고 온 것은 경찰이라고 한다. 살인사건으로 체포된 남자가 개의 브리더, 번식업자였고 증거 중 하나로 키우던 개를 경찰에서 보호하고 있었으나 수사도 종료되고 맡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에 처분 수순으로 보건소에 넘겨진 모양이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과 관련된 까닭으로 처분되는 개도 있다. 범죄자라 해도 역시 브리더가 키우던 개. 하나같이 상태가 좋고 인기 있는 견종이기도 해서 금방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터였다. 특히 어린 강아지는 경험상 금세 새 주인이 나타난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의료 체크를 마친 뒤 깨끗하게 미용을 해주고 양도회 등을 열어 새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 예상대로 5마리 모두 금방 새로운 주인을 찾았고 저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여기까지라면 평범한 보호견 활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이 이후로 기이한 상황이 펼쳐져 간다. 다시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활동부대가 처분장에서 구조해온 개 중에 눈에 익은 개가 있었다. 조금 자랐지만 이전에 구조한 적이 있는 잡종 검은 개다. 확인을 위해 활동부대 멤버에게 물어보았다. 이 개 전에 한번 우리 쪽에서 구조했던 개 아니야? 진짜냐? 실은 이 개 처분을 의뢰한 게 또 경찰이라는 것 같아. 경찰이라니 설마 또 사건 연루인가? 새 주인분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우리는 기록을 바탕으로 새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통하지 않았다. 단체 차원에서 자세히 알아보니 새 주인이 되었던 가족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인해 가족 전원이 사망했으며 남겨진 개만이 경찰에게 보호되어 있었다. 사건, 사고, 자살의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사고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 개 역시 새 주인을 찾고 있었으나 끝내 찾지 못해 다시 처분장으로 보내진 듯했다. 이 개는 우리가 2번이나 가스 실행에서 구조한 셈이 된다. 아니, 새 주인이 가스 사고로 숨졌는데 이 개만 살아남았으니 3번 생환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기구한 운명이긴 하지만 개의 탓은 아니다. 우리는 다시 그 개와 새 주인을 매칭시켜 보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후, 경찰에게서 직접 어떤 개를 보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활동부대가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또 그 검은 개가 있었다. 이 개를 입양했던 새 주인들이 개를 데리고 다른 현으로 캠핑을 가던 중 고갯길에서 트럭과 접촉 사고가 나고 그 반동으로 절벽에서 추락해 가족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개를 경찰이 보호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조사하던 중 우리 NPO가 이 개의 소개처라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해 왔다는 것이었다. 3번이나 여기로 돌아온 건 네가 처음이다.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쓸어내려준다. 전혀 난동을 부리지도 않고 식욕도 있으며 개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지만 활동부대 멤버가 의문을 제기해온다. 이 개가 있던 집은 모두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확실히 불운이 이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야말로 오컬트다. 미신 같은 이야기는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일 게다. 나는 반론했다.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새 주인들이 짧은 기간 사이에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다니. 가장 슬픈 건 개 쪽이야.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어쩌겠어? 하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의료 체크를 실시한 후 그 개를 3번째로 양도회에 보냈다. 빠르게 새 주인도 정해졌고 그 개의 새로운 생활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후의 일, 처분장으로 향했던 활동부대 멤버가 사직서를 제출해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에게는 이제 개를 구조할 자격이 없다며 울기 시작했다. 실은 이날 평소처럼 처분장에 가서 드림박스의 철창을 확인했더니 또 그 검은 개가 있었다고 한다. 맡긴 것은 역시 경찰. 그것을 들은 멤버는 내일이면 그 개가 가스실로 보내지는데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처분 제로를 목표로 한 마리라도 더 많은 개를 구조하고자 활동해 왔는데 그 개를 본 순간 이대로 죽게 두어야만 한다고 느껴 구조하기를 거부하고 돌아온 것이다. 자신 안의 갈등을 견딜 수 없게 되어 자신에게는 이제 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잡지의 특집 기사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그것은 처음에 검은 강아지가 구조되었을 때 그 브리더가 일으킨 살인 사건에 관한 기사였고 브리더의 인터뷰가 적혀 있었다. 해외에서 악마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소문에 강아지를 입수했다. 혈통소도 없고 여러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아 견종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키워보기로 했다. 강아지는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마치 푸르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금빛 눈동자가 빛나면 4마리의 도베르만들은 마치 왕에게 무릎을 꿇기라도 하듯 온순하게 줄지어 서 있다. 이윽고 내 머릿속에 그 강아지가 사람의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는 망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강아지에게 먹이기 위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끌어들여 죽이고 조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3번째 사람을 죽였을 때 경찰에 잡혀서 솔직히 안도하고 있다. 드디어 그 강아지에게서 해방되는 것이다. 나는 정신을 빼앗겼을 뿐이다. 나는 무죄다. 그런 내용의 수기였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개의 먹이로 주고 있던 브리더. 그의 허튼 소리를 진지하게 들어도 되는 것일까? 심신미약 상태를 연출하여 사형을 면해보려고 필사적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멤버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당분간 활동부대에서 물러나 있을 것을 제안해 보았다.
다음 날의 일이다.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도망친 들개를 포획하는데 협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아한 점이 있었다. 그 들개는 처분장에 드림박스에서 도망쳤다는 것이다. 나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 혹시 검은 개인가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그 드림박스에서 어떻게 도망친 거죠?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장치는. 처분장 직원이 평소처럼 가스를 분사하는 버튼을 누르고 15분 후에 가스실 내부를 환기한 뒤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그곳에는 사체만 굴러다니고 있어 나머지는 화장 처분하기만 하면 됩니다만 한 마리 살아남아 있던 녀석이 있어 문을 여는 순간 튀어나와 도주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덮침을 당한 직원 한 명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박아 사망했습니다. 말도 안 돼. 15분이라고요? 애초에 그 드림박스에서 죽지 않는다니. 예, 신고를 받고 가스실을 확인해 봤는데 분명 다른 개들은 확실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쪽 직원들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개 한 마리라곤 하나 수색에 나선 참입니다만 여기는 부디 전문가이신 분들의 힘도 빌리고 싶어서요. 우리는 소모임을 열어 멤버 간에 논의했다. 경찰에 협조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개의 처분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 NPO의 이념으로서 그것은 응할 수 없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어제 사직서를 냈던 멤버가 손을 들었다. 역시 저 사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에 협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NPO의 이념을 깨뜨리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말렸지만 그의 신념은 바뀌지 않는 듯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를 배웅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의 사직서를 받아들이고 경찰로 향하게 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나는 어느새 마음속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 이후 그와는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검은 개가 포획되었다는 보고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동양 사람이라 그런지 귀신이나 악령은 그렇다 치는데 이상하게 악마라고 하면 무서움이나 몰입감이 뚝 떨어집니다. 살면서 귀신 볼 일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악마를 만날 일은 상상조차 되지 않아서일까요? 심지어 악마 들린 강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꽤 신박하고 굉장히 잘 쓰인 글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드림박스로 안락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은 버리지 말고 버릴 거면 애초에 데려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도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